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속 움막에서 혼자 살다 죽은 외로운 노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통장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던 금액은 8억 4천만 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 할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가 산으로 들어온 건 약 20년 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하지 않았고 매일 같은 시간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내려와 폐지만 주워갔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 비 오는 날에도 낡은 슬리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식들이 버렸대. 젊을 때 못되게 살았나 보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야.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노인 한 명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고 슬아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죠. 남들처럼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밥 먹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암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는 가게까지 정리하며 아내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자식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자식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정리하셔야 해요. 혼자 살기도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집을 팔아 돈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집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연락은 점점 끊겼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돈을 아끼며 살았는지. 할아버지는 매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손에 쥐는 돈은 몇천 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했고 겨울에도 난방을 잘 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지만 마을 주민센터 직원 한 명은 우연히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매달 큰 돈을 어디론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돈이 향한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는 익명으로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속에서 외롭게 살던 노인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있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눈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며칠째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갔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예상대로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시작 30분 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명, 2명, 10명.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분 덕분에 의사가 됐어요.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냅니다. 남은 재산은 가족이 아닌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한다. 자식들은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미 모든 건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외로웠던 건 사랑을 잊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잘하고 있나요? 사랑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